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29일 윤석열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려 130분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회담의 결과물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만약 있었다면 대서특필 기사들이 보도가 됐을 텐데 조용합니다. 일단 이재명의 요구사항, 즉 1인당 25만원, 13조 원을 살포하겠다라는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도 그럴 것이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시면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뭐 물가가 오르는지 알겠어요?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배가 하나에 얼마인지, 사과가 하나에 얼마인지, 무가 한 덩어리 얼마인지, 앞으로 마늘 이런 것들 50% 이상이 또 오른대요. 거기에 1인당 25만원, 그러니까 13조 원을 살포하게 되면 안 그래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환율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을 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폭망을 하게 되고 서민들이 죽어나갈 판인데, 이걸 윤석열이 수용한다면 단 며칠은 돈 받아갖고 며칠은 그 돈 받아서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이후에 국민들, 특히 보수층의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허무맹랑한, 정말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윤석열이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영수회담을 마치고 민주당의 입장을 보시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의 돈살포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 모두 발언을 보시면 이재명이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요구사항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했다. 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앞으로 우려되는 건 윤석열이 이재명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만남은 앞으로 여러 차례 선보일 것이다 라는 발언.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자주 만나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틀어줬으면 안 만나야지.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아예 말이 안 돼. 근데 계속 만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둘이 야합질을 계속 물밑에서 하겠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윤석열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윤석열 역시 각종 범죄가 깔려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호도하고 각자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땅속 깊숙이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연될 뿐, 솔직히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영상 최근 거 보십시오.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대통령의 권력까지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하나 감옥 보내는 건 시군죽 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맑고 깨끗해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수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구속도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백 명의 죄 없는 보수 인사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조작 날조로 감옥에 보낸 실력파 검사가 대통령의 권력까지 틀어지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 단 한 명을 조사도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보수 진영의 인사들만 구속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조작의 능력, 그 실력은 보수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좌파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보실 수도, 두 귀로 들으실 수도, 머리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29일 용산에서 열린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은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써놓은 내용들을 대갈통을 팍 숙여가지고 읽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들은 A4 용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까? 벙어리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그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기사를 보면요, 또 뉴스 방송을 보면 이재명이가 무슨 뭐 대놓고 당당하게 윤석열한테 고개 이렇게 쳐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진짜 보세요.
눈을 못 마주쳐. 아이고, 예. 몸들 바를 몰라. 윤석열은 당당해. 한번 얘기해봐. 뭐 지금 이런 표정. 근데 얘 참 진짜, 난 진짜. 아무튼 이번 총선에 민심을 존중해달라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와 최혜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달라고 윤석열에게 요구를 했어요. 자, 이게 윤석열은 이미 이런 요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솔직히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위증죄 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이런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그 자체의 이재명이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으며 이런 제명의 약점을 틀어지고 있는 정권에서 봤을 때 이재명을 제1야당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표정을 보세요. 정권이 이재명의 발언 내가 봐도 정말 우습던데 이걸 겁을 먹고 100% 수용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범죄자들이 제1야당 대표니 대통령이니 하면서 영수회담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영수회담은 두 범죄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땅속 깊숙이 파묻는 게 이들의 주 목적이고 특검인이 있단 건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한번 보세요. 둘 중에 한 인간이라도 멀쩡하다면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퍼준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돈 몇 푼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 두 범죄자가 영수회담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야합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특검을 하던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특검해. 수용해 줄게. 무슨 놈의 딜이 필요합니까? 정상적인 영수회담이라면 국가가 이렇게 재난 상황에 정말 IMF 이상으로 지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게 협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역적 모임을 하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도 자신이 깨끗하고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또 정상적인 제1야당의 대표라면 총선도 대승했겠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영수회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잖아. 니들 그런 거 잘하잖아. 민주유공자법 이딴 거나 만들어서 간첩이나 옹호하고 혜택 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는 잘하잖아.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헌법이 보장된 국민들은 입도 못 열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니들 사법 리스크만 빠져나갈 법들만 만들고 이런 짓거리만 하느냐 이 말이야. 아무튼 그냥 정상적인 한번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온갖 범죄 덩어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만나서 국민 몰래 밀실에서 요지랄하면서 야합질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상상의 나래로 제 뇌피셜로 지어낸 말입니까? 조건 없이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뿐더러 이렇게 윤석열을 만나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일단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같은 굵직한 범죄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생겼으니 또 그렇게 되면 당대표 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리고 검사 사칭 같은 이런 범죄는 한두 달 안에 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똥줄이 탄 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검사 사칭 이런 거 좀 가벼워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백현동이나 대장동, 대북 송금에 비해서. 하지만 요거는 2, 3개월 안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딱 선고를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배지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당대표 자리도 날아가고 그러면 권력이 사라져.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 사법부에서 대장동, 백현동, 이 대북 송금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 중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고 아마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선에 대승하고도 안면몰수하고 지 혼자 살아보겠다. 일단 닥친 것부터 배지와 당대표 자리는 지키겠다고 엎드려 기고 자빠진 거예요. 이재명이가. 한마디로 이번 윤석열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은 두 범죄자들이 저지른 자신들의 범죄를 면피하려는 게 핵심이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애원해왔던 윤석열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재판 관련해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작전.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윤석열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간을 보는 밀실회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대로 앞으로 이 두 범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께서 냉철한 판단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진영 논리보다는 일단 이 좌우의 범죄자 우두머리끼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짓거리는 막아야 나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무슨 좌우를 따지고 자빠졌어요. 아무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 지적을 해주셔야 이놈의 나라가 더 이상 곤두박질 치는 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